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들은 10분 뒤에 슈퍼개미가 돼 있으실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월 억 이상 버는 슈퍼개미들의 주식 공부법입니다. 주식을 처음 하시는 주린이 분들이나 주식 경력이 오래되신 경력자 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아마 정말 큰 도움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과거에 주식이 정말 힘들었을 때 슈퍼개미들을 찾아다니며 자문을 구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월억 버시는 슈퍼개미들부터 월에 한 2, 3억 버시는 은둔 생활을 하시는 슈퍼개미들까지, 그리고 직장인이지만 또 이제 일정 매매를 통해서 한 억 단위의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만나 뵈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뭘까? 저는 집에 와서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공통점을 5가지로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제 상한 5 공부법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소액 테스트이고요. 둘째는 매매일지, 셋째는 재료 정리, 넷째는 통계, 다섯째는 습관 교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액 테스트입니다. 소액 테스트가 무엇이냐? 매매를 할 때 일단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경험이 적으니까 소액부터 하자가 바로 소액 테스트인데요. 소액 테스트를 왜 해야 되냐 보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빵집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빵에 들어가는 밀가루를 살 때 그 밀가루를 값싸고 질 좋게 사는 게 좋지 비싸고 질 안 좋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듯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굳이 이제 마이너스 1억에 손실을 보면서 매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목당 마이너스 1만원 손실을 일단 제한을 두시고 접근하는 게 바로 소액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료값을 질 좋고 값싸게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무엇을 유일하게 값싸게 사냐? 바로 주식을 매매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난 다음에 얻은 경험들, 그 데이터를 값싸고 질 좋게 사는 방법이 바로 소액 테스트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초보자분들은 처음 시작하실 때는 100만원 이하의 투자금으로 매매를 꼭 하셔야 되고, 한 번 매수할 때 4번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 또 여러 번 또 분할 매수하면서 매도한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손실금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이너스 1만원대로 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재료값을 값싸게 사신 겁니다. 이게 사업자 관점에서 현명한 매수인 거예요. 현명한 이제 그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매매일지인데요. 매매일지는 우리가 소액 테스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값싸게 샀습니다. 그 데이터를 값싸게 샀는데 우리가 그 데이터로 뽕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무엇으로 뽕을 뽑냐? 바로 반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성을 하냐? 첫 번째, 당일 시장 상황을 분석을 합니다. 뉴욕 증시는 장전에 어땠고, 국내 증시는 어땠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어땠고, 일별 거래 대금은 어땠는지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왜 당일 왜 당일 시장 상황을 분석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상승장에서 매매할 때도 있고, 하락장에서 매매할 때도 있고, 횡보장에서 매매할 때도 있습니다. 그 장세 속에서 먹히는 매매법들이 다 다른데, 또 그 장세 속에서 수익 나는 매매법들이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매매일지에서 당일 시장 상황을 적음으로써 우리는 상승장 때 이런 매매법, 하락장 때는 이런 매매법, 횡보장 때는 이런 매매법을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적으셔야 됩니다. 그럼 당일 시장 상황을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다가 시장 종합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보통 키움증권 기준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코스피 종합으로 등락률이 나오고 코스닥 종합으로 등락률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날짜에서 상승은 얼마였고 하락은 얼마였고 종목수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은 많이 매수했는지 매도했는지, 외국인은 많이 매수했는지 매도했는지, 기관은 많이 매수했는지 매도했는지 나오고 있고요. 해외 증시 동향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입을 해놔야 나중에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매 시간입니다. 매매 시간은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잘 맞는 시간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오전에 매매하기가 힘드시니까 보통 장 후반 오후에 매매해서 다음날 파는 전략들이 유효하겠고,
전업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장 초반 활발할 때 매매가 가능하니까 그럴 때를 이제 살려야 되는데, 이것도 근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분명히 책에서는 9시부터 10시까지 매매할 때가 제일 좋다,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매매할 때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12시부터 2시 사이에 매매해도 수익 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맞는 매매 시간대를 매매일지를 통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손익률과 손익금입니다. 이거는 왜 적어야 되냐? 왜냐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 매매하다가 폭탄을 맞아요. 또는 이제 큰 수익을 법니다. 그러면 그때 큰 수익은 왜 났고 큰 손실은 왜 났는지 그것을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적어놔야 되고요. 그리고 매매할 때는 왜 매수했고 매도했는지 기준도 적어놔야겠죠. 매매한 이유가 없으면 그건 뇌동매매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왜 매수했고 왜 매도했는지, 설령 뇌동매매라 할지라도 왜 매수했고 왜 매도했는지 적어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심리입니다. 매매할 때 내가 마음 편한 매매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는 돌파 매매보다는 눌림목 매매를 할 때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 편한 매매가 무엇인지, 그 마음 편한 매매를 찾아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꾸준히 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법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매했던 종목의 재료가 무엇인지 이걸 꼭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시장이 좋아하는 재료와 내가 좋아하는 재료는 다릅니다. 우리는 매매할 때 자기의 주관을 버리고 시장이 좋아하는 재료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간극을 줄이는 게 이 무슨 재료를 매매했나 이걸 적으면서 그것을 계속 복귀해 나가면서 간극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대비 강약세 체크는, 만약에 하락장일 때 시장 대비 강했는지 약했는지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락장인데 시장 대비 강하지 못했다. 그건 이제 매매하지 말아야 될 종목이겠죠. 그런 걸 분류하기 위해서 시장 대비 강약세 체크해야 되고요. 이 7가지를 총합해가지고 오늘 매매가 어땠는가 이 반성점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에 하지 말아야겠다. 그 고통스러워하면서 복귀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서 이제 재료 정리입니다. 재료 정리는 대한민국에서는 재료 없이 가는 종목은 정말 드뭅니다. 하물며 삼성전자조차도 반도체 테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테마주, 재료주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건 단타뿐만 아니라 중장기까지도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거니까요. 중장기까지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재료 정리입니다. 재료 정리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노트를 준비하고요. 두 번째 펜을 준비합니다. 매매일지나 재료 정리는 무조건 노트와 펜으로 여러분들이 따로 적으셔야 돼요. 전 다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재료 없이 가는 게 거의 없는데, 그러면 재료는 어떻게 찾냐 이렇게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라고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그럼 이제 상한가 간 종목부터 한 15% 정도까지 급등한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급등한 재료를 봐야 되냐면은 시장에서 좋아하기 때문에 급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재료가 시장에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노 CM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한 13시 5분에 뉴스가 뜨고 급등이 나왔거든요. 오늘 보면은 이제 13시 5분에 마찬가지로 코로나19 3일 램프 양산 시작, 위드 코로나로 문의 급증. 그러니까 이 뉴스가 뜨고 급등이 나왔다는 것은 이 뉴스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강한 키워드가 뭐냐? 코로나19로 3일 램프 양산 시작했다. 위드 코로나 문의 급증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급등을 했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이제 나노 CMS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로닉스. 세로닉스는 또 그거죠. 세로닉스가 LNF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 가치가 시총의 약 3배가 되더라 해서 계속 연일 동안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 뉴스를 통해서 특징주 이렇게 검색하면 이렇게 뉴스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급등했다, 무엇 때문에 급등했다, 이것을 체크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루에 당일 15% 이상 급등 종목들, 하락한 5종목들, 제일 깊게 하락한 5종목들을 체크해서 재료를 노트에 기입하면 됩니다. 이거는 매일같이 해야 되고요. 이것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첫 번째로 재료의 크기가 큰지 약한지 알게 되고요. 이 재료가 끝물인지 아닌지를 적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매일지와 재료 정리를 통해서 이제 쌓였던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우리는 이제 통계를 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일지와 재료 정리를 토대로 한 주, 한 달, 분기, 반기, 년 단위로 통계를 내본다. 그렇게 하면은 잘하는 매매와 못하는 매매가 분명히 나오게 되는데, 잘하는 매매는 살리면 되는 것이고 못하는 매매는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액 테스트로 값싸게 데이터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매매일지로 이제 반성을 하면서 뽕을 뽑고 또 재료 정리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쌓고 이 두 가지를 통계로 내보면서 이제 습관 교정까지 이어가게 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뇌동매매를 끊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하냐면은 한날은 이제 습관의 디테일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었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은 습관은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거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반전업 상태인데 반전업 상태에서 HTS로 매매를 하잖아요. HTS로 매매를 하면 항상 이제 처음에 이제 오전에 수익 나면 오후에 손실 나는 이런 구조들이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끊을 수 없을까? 이것 때문에 손실 나는데 이것만 안 하면 나도 이제 돈 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것은 저는 이제 하루에 거래 가능한 종목 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종목에서 10종목 사이로 설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3종목 매매하고 끝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HTS가 꺼지게 저는 환경을 바꾸도록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난 다음부터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욕심부려서 더 잃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 교정은 어디서 나온다? 매매일지와 통계를 통해서 습관 교정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월억 이상 버는 슈퍼개미들은 어떻게 공부한다? 첫 번째 소액 테스트, 둘째 매매일지, 셋째 재료 정리, 넷째 통계를 내고 다섯 번째 습관 교정. 이런 사이클로 공부를 한다. 여러분들도 이거 꼭 잘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주식 공부하실 때 실천을 해보세요. 이게 주식을 공부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직장인들은 피곤해서 공부를 안 하고 또 매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귀찮아서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공부만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상위 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분만 듣고 당장 실천을 하면 여러분들도 슈퍼개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가서 못 배우는 거니까 오늘 영상 꼭 잘 기억하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추가적으로 좋은 내용들 제가 영상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수고하셨습니다.